국내 연구진이 특정 공간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무선 충전도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50cm의 공간 안에서는 기기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이 없이 충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인체에 무해한 낮은 자기장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신기술인데요. 오늘 주민핀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임춘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연구 주도하신 거 저희가 얼마 전에 리포트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이 스마트 기기를 무선으로 또 무제한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 연구가 진행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제는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들 아실 건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S6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익숙한 그런 게 됐는데요. 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접촉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충전기하고 바짝 붙어 있어야만이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공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충전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1년 전에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인 7m까지 무선 전력을 전달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는 이 원천 기술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카이스트 자체 지원으로 학생들 5명하고 1억 원을 들여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무선 충전 방식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을 하면서는 충전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나온 기술은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이 동시에 두 가지 충전이 가능한 거야? 사용을 하면서도? 예, 그 스마트 기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송신기로부터 떨어져도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걸 사용하면서도 충전이 되려면은 어떤 위치에 이걸 놓든 그리고 이 방향을 어떻게 틀든 간에 그렇죠. 이쪽으로 틀든 이쪽으로 틀든 항상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XYZ 위치 그리고 세 가지의 방향, 롤, 요, 피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6자유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가지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항상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루프 코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그런 코일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전력을 수신하게 되는데요. 이게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밖에는 이 전력이 수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이게 전력이 수신되게 하려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직각으로 또 설치한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입체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데 이렇게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붙여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평면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송신기도 평면, 수신기도 평면이면서도 이게 모든 방향에서 되는 것. 지금 이런 쓰고 기술이 있는 지금까지 그런 거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발하게 된 그 기술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그 다이폴 코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막대기 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루프 코일을 막대기 같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만들면서 두 개의 그 다이폴 코일에 의해서 회전하게 하게 되면 회전 자장에 의해서 어떤 방향에 이게 놓이더라도 전력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면형으로 이와 같이 6자유도를 갖추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전기전자학회 저널에도 발표가 된 겁니다. 네, 정말 놀라운 개발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워서 쓸 수도 있고 서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마음대로 그 소비자 마음대로 쓰는 건데 항상 붙어 있으면 불편했었는데 이게 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점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체 안전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무선 전력을 수신할 때 아마 다들 걱정들 하실 건데요. 자장이 우리 몸에도 이렇게 오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 인체에 어떤 해가 없을까? 근데 뭐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을 고려해서 세계적으로 연구들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한 게 이제 이크넙 가이드라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데 좀 뭐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정한 기준에 의하면은 지구 자기장보다도 한 절반 정도 수준. 그리고 우리가 핵자위 공명장치에서 그 영상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거의 10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그 자기장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낮췄네요. 그래서 그 이하로 돼야만이 인체에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력을 멀리까지 보내면서도 예. 자유롭게 이게 동시에 다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이게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로서도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네. 자기장이 이제 나오는 게 송신기에서도 나오지만 수신기에서 나오는 게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수신기에서 이 사람이 그 직접 사용을 머리에도 대고 예, 이렇게 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차별해서 국제 기준을 만족시키냐, 이게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고 네. 이번에 그 기술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인체에 무해하게 된 건가요? 그 유해하냐 무해하냐 기준은요, 국제 기준 이해가 되냐 안 되냐로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무해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료하는 분들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분들하고 간에 서로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절충해서 국제 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보다 낮으면은 안전하다. 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예, 볼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상용화되면 앞으로 정말 배터리 없이 외출할 수 있을 것 그러게요. 같아서 너무 편리해질 것 같은데 예. 실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인체에 뭐 해롭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이걸 널리 사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더 해결이 돼야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송신기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와이파이도 실내에선 되지만 밖에 나가면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파이처럼 저희가 자유롭게 쓰이려면은 이게 사무실이나 그리고 집에 가면 거실, 그리고 저 차 안, 그리고 이제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거리 이런 데도 전부 이제 송신기가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건 뭐 개인이 사서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첫째는 해결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격을 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제 규격을 정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접촉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규격이 이제 치규격이라고 해서 정해진 게 있는데 비접촉식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격이 이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그런 그 규격을 만족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디보다 좀 빨리 이런 부분이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확실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무선 충전 기술 외에 또 다르게 새로운 기술 연구하고 계시다는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하고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 두 가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은 전력, 통신, 센서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통신하고 센서는 작게 만드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저 전력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m에서 한 30m 정도 굉장히 먼 거리까지 예. 대신 이제 전력은 굉장히 좀 작아지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제 사물 인터넷 앞으로 이제 수년 이내에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선 충전으로 가는 전기 자동차 개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미래 기술 쪽에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저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면 지금 인도나 중국의 추격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 자랑스럽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요, 충전 걱정 없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개발 중이신 정차 중에 이 무선 충전 장치 또한 좋은 성과를 내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인춘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